나이가 들수록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혹시 모를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지난달과 똑같이 썼는데도 왠지 조금씩 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모르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돈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치명적이라는 걸 천천히 배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노년의 돈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어나갑니다. 아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옵니다. 단지 안 작은 공원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오늘도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벤치에 천천히 앉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작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연필로 적어둔 숫자들을 살펴봅니다. 지출 내역, 월세, 약가, 생활비. 요즘은 전기요금과 관리비가 예상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정자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이번 달 합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말씀합니다. 참 살다 보니 이렇게 적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중심이 되는 나이. 더 벌길 바라기보다 빠져나가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그냥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정자 어르신은 며칠 전 들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웃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일부가 깎였던 일.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줄은요. 그 이야기 때문인지 요즘 정자 어르신은 연금과 세금 관련 이야기가 들리면 꼭 적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작게 연금 상담문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적어두신 메모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야죠. 나이 들면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정자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래된 단지 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 더 비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작은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단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부부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 창문이 조금 낡았지만 두 분이 함께 세월을 쌓아온 공간이라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라 아침 산책 대신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늘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하시는 성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동네분과 인사를 나누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좀 나와서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죠. 산책 대신 버스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영수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지출을 미리 적어봅니다. 교통비, 진료비, 약값.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금액이었지만 최근엔 이 비용이 노년 생활비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달 예산이 있으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면 다른 데를 줄여야 하고요.
의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아내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점심은 집에서 먹어요. 오늘은 저녁에 김치찌개 끓일게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웃음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누구나 할 법한 짧은 대화지만 그 속엔 노년 부부의 절약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찾고 잠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카페 창가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휴대폰 메모장을 확인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 링크, 노인 의료 지원 제도 정보,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라는 메모도 보입니다. 나중에 더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영수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잔잔히 웃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삶. 커피잔을 천천히 비우고 밖으로 나오는 영수 어르신의 걸음은 조금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햇살이 단지 전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정자 어르신과 영수 어르신, 서로 다른 일상 속에서 공통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르면 새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적어보고 조금씩 배워보고 조금씩 챙겨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조용하지만 참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금은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챙기는 돈입니다. 늦은 아침 동네 복지관 상담실 앞 의자에 이말순 어르신 76이 살며시 앉습니다. 작은 파우치에서 메모지를 꺼내 몇 번이나 접힌 종이를 펴봅니다. 거기엔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족연금, 겹치는 거 조심.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제대로 듣지 못해 몇 년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땐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주는 줄 알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옆자리엔 조강채 어르신 72이 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철을 들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은퇴 직전부터 조금씩 자료를 모았고 그때부터 연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금이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받으려면 내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늦게 알았지 뭐예요. 잠시 대기하는 동안 두 분은 동네 어르신 얘기를 나눕니다. 한 분은 기초연금은 오래전부터 받고 계셨지만 조금 생긴 알바 수입 신고를 안 해 몇 달간 연금 감액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뒤늦게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 어르신은 가볍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공부 안 하면 손해예요. 말순 어르신도 따라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요. 나이 먹어도 배워야지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말순님 들어오세요. 작은 상담실 책상 앞에 앉자 직원이 차분히 서류를 펼칩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가능하신데요. 소득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말순 어르신은 또박또박 대답하며 메모합니다. 소득 생기면 바로 신고, 금액 작아도 신고 필요, 서류 미리 챙기기. 복지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처럼 체크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순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세상이지요. 조강채 어르신 차례가 되고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칩니다. 거기엔 정리된 항목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별 금액 비교, 아내와 동시 수령 시 감액 기준, 유족연금 상황 체크, 향후 추가 소득 발생 시 대처, 직원도 놀란 듯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상담보다 강의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조 어르신은 겸손하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말엔 어떤 단단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1층 로비 의자에 다시 마주 앉은 두 분. 말순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연금은 챙기는 것, 모르면 줄어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요. 조 어르신도 가볍게 거듭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죠. 두 분의 목소리는 크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연금은 젊을 때처럼 기다리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정오 가까이 되어 햇살이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순 어르신은 가방을 살며시 닫고 일어서기 전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 잘 왔다. 조 어르신도 서서 외투깃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든든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마음입니다. 연금은 나이 들면 자동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챙기는 권리라는 것. 알고 나면 안심이 되고 챙기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값집니다. 세금은 노년일수록 모르면 더 많이 나갑니다. 느린 오후 햇빛이 동네 도서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조용한 배경음처럼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가 쪽 자리 최복희 어르신 78은 돋보기를 천천히 올렸으며 신문 경제면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드라마 코너만 보다가 웃으며 접었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자들이나 고민하는 줄 알았던 게 이제는 나랑도 상관 있는 거였네. 작게 한숨을 쉬며 신문 옆에 둔 메모지에 적습니다. 세금은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 몇 달 전이었습니다. 예금 만기라 돈을 잠시 옮긴 것뿐인데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말했죠. 요즘 이자 좀 받으셔서 그래요. 합산 기준 넘으시면 세금이 조금 더 나가십니다. 복희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말했습니다. 이자 좀 받았다고 더 떼가는구나.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할까?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 기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문을 한 줄이라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라도 모르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반대쪽 테이블에는 황재호 어르신 69이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대신 태블릿, 주식과 예금, 건강보험료까지 하나씩 체크해둔 파일을 열어봅니다. 은퇴 전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세금이 이제는 모두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세금도요. 잘 써야 덜 나가죠. 재호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체크 항목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2천만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세 납부일, 노후 투자 세금 혜택 여부.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나씩 배워온 기록입니다. 남들은 머리 아프다고 안 한다는데 나는 안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태블릿 화면에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킨다.
그 문장을 손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복희 어르신은 신문을 다 접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요.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금씩 모르게 새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에는 오래도록 쌓인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재호 어르신도 일어서려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일인데 나이 들면 지키는 게 일이죠. 둘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공감을 나눕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희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재산세 감면 문의, 건강보험 상담 예약, 은행 방문 날짜. 오늘 배운 작은 내용이지만 그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재호 어르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조용히 나가는 돈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 내가 배워야지. 버스가 다가오고 그는 천천히 탑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지만 이것이 노년의 공부입니다. 조용한데 가장 단단한 공부.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햇살이 기울고 도서관 창 앞으로 긴 그림자가 생깁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세상에게 크게 기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천천히 지켜냅니다.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모르면 속상하고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빠르게 쌓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구조여야 합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낡은 아파트 단지에 번집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 윤혜성 어르신 73은 베란다 커튼을 살며시 젖힙니다. 베란다 바닥 타일은 오래되어 약간 색이 바랬지만 화분 몇 개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작은 화분, 파릇한 상추 모종. 혜성 어르신은 하루의 시작을 꽃잎으로 확인합니다. 살아있네, 나도 오늘 살아있는 거지. 창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리게 들어옵니다. 손등이 차가워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그는 늘 이 시간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장을 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관리비, 통장 잔액, 이번 달 병원비 예상, 줄 하나하나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해주는 안전띠입니다. 예전엔 이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적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기에 적는 삶이 되었습니다. 혜성 어르신은 조용히 중얼거림처럼 말합니다. 집이 날 지켜줘야 하는데 요즘은 내가 집을 지키는 기분이야. 집값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집 사야 한다며 바쁩니다. 하지만 혜성 어르신에게 중요한 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주방으로 걸어가 식탁에 앉습니다. 최근에 배송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봅니다. 종이에서 살짝 냄새가 납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 동시에 묘한 감정. 작은 숫자가 적혀 있지만 그 숫자들이 혜성 어르신의 마음에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지난달보다 6,800원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 그러나 노년에는 조금씩이 가장 무서운 크기입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쓸고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야.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그림도 걸고 아이들 키우며 손때 묻은 벽. 장마 때 물이 새던 곳도 알고 겨울에 햇빛이 잘 드는 자리도 압니다. 집이란 건 참 묘하지. 익숙함이 행복이고
익숙함이 짐이기도 해.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유지 가능한 집인가? 관리비 조절 방법. 이사 생각 해보기. 주택연금? 공공임대? 글 앞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근처 오래된 카페에서는 오만식 어르신 75이 따뜻한 모가차를 천천히 저어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연금 안내 책자를 펼칩니다. 깨끗하게 접힌 모서리 몇 번이나 읽은 티가 납니다. 집 하나 가지고 뭐 하나. 필요할 땐 돈이 되어줘야지. 몇 달 전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카드를 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식 어르신은 깊이 느꼈습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대비다. 평생 자식에게 집 하나 남겨주면 부모 역할 다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동년배 남성이 말했습니다. 집은 애들 거 아니에요. 집은 아프고 힘든 날. 우리가 기대는 마지막 보험이지요. 그 말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 어르신은 계단을 천천히 오릅니다. 무릎이 약간 뻐근합니다. 아,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문을 열자 아내가 웃으며 맞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집이 최고죠? 그 말에 만식 어르신도 웃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집이 최고이려면 우리가 편해야 하지. 저녁 밥상을 준비하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 생각은 조금 더 해볼까? 만식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욕심 없이 우리한테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내가 깜빡 웃습니다. 그래요. 남들 눈 말고 우리 눈으로. 그 순간 부엌의 오래된 형광등 불빛마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집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벽과 천장이 전부가 아닌 공간. 기억이 쌓여서 정이 되고 정이 쌓여서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책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지켜야만 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밤 혜성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집이 날 버티게 해주는 곳이면 좋겠다. 만식 어르신 역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부담 없는 집, 편한 집. 그래야 우리가 오래 웃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를 살며 같은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집은 부자가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쉬어갈 자리입니다. 평수보다 평안, 면적보다 마음, 자랑보다 안도. 노년의 집은 크게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편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은 그 진리를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짐지지 않기 위해 집이 아니라 살 자리를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내 호흡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복지는 부탁이 아니라 평생 일한 사람들이 받을 권리입니다. 강혜란 어르신 80은 천천히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 떠넣습니다. 입안에서 미음이 부드럽게 퍼지지만 마음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몇 달 전 허리가 아파 병원을 자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값이 생각보다 들었고 가끔은 교통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동네 약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셨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애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인은 아직 괜찮아. 누가 날 도우면 민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앉던 순간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게 자랑이라고 믿었을까? 이웃에서 함께 아이 키우던 시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서로 기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노인이 되고 나니 기댄다는 것이 죄가 된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보건소 직원이 홍보지를 돌리던 날 애란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세금 내셨고 평생 나라를 지탱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그 순간 처음 실감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정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던 날 요양보호사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같이 장 봐드릴게요. 애란 어르신은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금 애란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도움을 받으며 조금 편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도움 요청은 내 권리. 같은 동네 정문석 어르신 68은 오늘도 복지관 안내 게시판을 유심히 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깔끔한 필기체로 노트에 정리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자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건강보험료 감경 조건, 장기요양 등급 안내, 치매 검진 무료 지원. 처음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상담을 받았을 뿐.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에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석 어르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와달라는 말보다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새 제도가 나오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습니다. 미리 알면 덜 아프고 덜 쓰고 덜 힘들다. 복지관 담당자도 말합니다. 정문성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보가 더 빨리 퍼져요. 정말 감사해요. 문석 어르신은 손살에 치며 웃습니다. 다 저처럼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어르신들이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받는 게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그의 수첩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움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 날이 저물고 노을이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애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외출이 무섭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어르신 2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이번 달 치매 검진 안내 받으셨어요? 제가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면서도 묵직합니다.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된 기쁨이 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깨달음을 품고 있습니다. 노년의 도움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 젊을 때 나라 지탱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도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평생 일했고 세금 냈고 가정을 지켰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대가로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괜찮아요. 도움받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오늘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을 품고 한 발 더 편안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하게. 건강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 햇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는 한길자 어르신 77. 바람이 느리게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길자 어르신은 양손으로 컵을 감싸줍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손바닥에 스며들듯 몸과 마음을 천천히 데웁니다. 그러다 불쑥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쉬는 게 참 좋은데 왜 젊을 땐 이걸 몰랐을까? 길자 어르신은 몇 년 전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으셨어요. 약 드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약 관리. 그때까지 길자 어르신에게 건강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가족 챙기고 일하고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 길자 어르신은 천천히 다리 근육을 풀며 숨을 고릅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척추 강화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산책.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숨이 차면 멈추고 바람이 좋으면 오래 서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좋아. 그는 메모장에 붓글씨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몸도 사람처럼 챙겨주면 대답한다. 약을 챙겨 먹으며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건 늦어도 괜찮다. 포기가 더 늦어야지. 공원의 반대쪽 그늘 아래에서 장상도 어르신 73이 물통을 들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잖은 표정, 땀에 젖은 운동복. 세월이 묻혀 있지만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상도 어르신은 퇴직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근육 운동, 30분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나이에 웬 운동이야?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야죠. 상도 어르신의 작은 노트에는 짧은 문장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걷기. 몸이 버티면 마음도 버틴다. 피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게 살기. 하루라도 멈추지 않기. 그는 늘 말합니다. 노년은 완벽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이기는 겁니다. 저녁빛이 공원 나무 사이로 기울 때 길자 어르신과 상도 어르신의 길이 잠시 스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걸음소리와 호흡에서 비슷한 결심이 느껴집니다. 길자 어르신이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상도 어르신도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하자. 두 사람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 운동하는 몸은 감사하고 약을 먹는 손은 책임 있고 하루라도 걸으면 그 하루는 잃지 않은 하루입니다. 해질 무렵 길자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손을 씻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야 누구도 날 아끼지. 상도 어르신은
식탁에 놓인 영양제 상자를 정리합니다. 하나씩 챙겨 먹으며 속삭입니다. 내 나이는 건강히 사는 방법이지 숫자가 아니지. 그리고 둘은 서로 다른 집에서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완벽도 젊음도 경쟁도 아니다. 꾸준함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움직인 사람이 내일도 걸을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도 두 사람은 내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저녁빛이 느리게 내려앉습니다. 창밖에 나무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아파트 복도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다.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깨닫습니다. 노령의 돈은 싸는 기술이 아니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힘, 나를 누군가 비교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찬물에 쌀을 씻을 때 우리는 이미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식탁 위 약통을 열며 손가락이 약 하나를 집어 올리는 순간 그건 삶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병원 예약표를 붙여두고 관리비 종이를 살펴보고 연금 날짜를 확인하는 그 행동들은 노년의 가장 용감한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게 강함이라 배웠습니다. 힘든 표정 보이지 않는 게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노년의 강함은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용기라는 걸.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날들, 숨 참고 버티다가 고요한 밤에 한숨으로 새어나갔던 마음들, 그 순간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안다. 돈은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 조금씩 관리하는 리듬,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 꾸준히 챙기는 생활, 필요하면 말하고 도움받는 용기. 이것들이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르면 손해라는 말을 그저 습관처럼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르면 불안, 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끼지 않아도 되는 데서 아끼지 않고 정말 아껴야 할 곳에서만 아끼는 삶. 그저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밤하늘이 서서히 짙어지고 가로등이 불을 밝힙니다. 부엌 전등 아래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이 작은 집이 오늘도 나를 지킨 것에 감사함이 번집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늘도 지켰다. 내 마음, 내 하루.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기록이 내 삶을 붙잡아 줍니다. 노년은 급하게 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느림이 허락되는 시간, 멈춤이 자연스러운 시간, 돌아보는 게 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한숨 짓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살아온 만큼 마음도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나누고, 조금 맡기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노년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키는 날이 있고, 마음이 돈을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균형을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는 밤, 내일 해가 다시 뜰 거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이미 따뜻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돈은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안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잠시라도 마음 쉬는 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퇴직 후에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조용히 수입을 만들고 있는 방법들, 그 중에서도 현실 가능한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글을 잘 써야만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진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죠. 예를 들어 새로 산 전자제품을 써본 후기, 맛있게 먹은 반찬 하나, 내가 다녀온 병원 진료 경험까지. 그냥 하루의 기록 같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글을 블로그에 쓰면 조회수가 쌓이고 체험단이나 광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게 진짜 될까 싶지만 꾸준히 3개월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글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엔 그냥 손주 사진을 올리던 블로그로 생활용품 리뷰를 시작하셨어요. 글을 잘 못 써요. 사진도 못 찍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달 4,070만 원씩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비결은 단 하나, 꾸준함이에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리고 진짜 써본 사람의 말투로 적는 것.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글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달라졌어요. 이젠 화려한 문장보다 진짜 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단을 따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세대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생활 경험이 많고 제품을 꼼꼼히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마사지기, 청소기나 전기요 같은 생활 제품은 시니어 후기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진짜 써본 후기가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글쓰기의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손주 낮잠 시간에 잠깐이라도 할 수 있죠. 누군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 일기를 쓰고 그게 리뷰가 되어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1시간 투자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버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지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기분이 들죠. 혹시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내가 최근에 써본 제품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각각 3줄씩 적습니다. 3. 제목에 진짜 써본 후기, 직접 써보니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이게 바로 첫 수입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즘은 AI 글쓰기 도구도 많아요. 글을 다 써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핵심만 정리해서 입력하면 AI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결국 읽는 사람은
누가 써줬는가를 느끼니까요. 그래서 시니어의 글은 강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에는 묵직한 신뢰가 있거든요. 글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기록으로 나를 인정받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부업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나도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돈보다 큰 건 그 자존감이에요. 오늘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검색창에 뜨고 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물건 중 하나만 골라 짧게 적어보세요. 사진을 찍고 느낀 점을 세 줄만 써보세요.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작은 글 한 편이 쌓여 당신의 월 100만 원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꼭 새로운 걸 배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부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팔 게 없어요. 그런데 막상 꺼내보면 집안엔 생각보다 쓸모 있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잘 안 쓰는 가방, 몇 번 입고 넣어둔 옷, 안 맞는 운동화, 심지어 오래된 주방기구까지. 이런 물건들을 그냥 버릴까 하는 대신 팔아볼까로 바꾸는 순간 부업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서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죠. 당근, 번개장터, 헬로마켓 같은 중고 거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진 몇 장 찍고 올리면 그날 안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엔 6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손주 옷을 한 벌 팔아본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거래가 너무 뿌듯해서 계속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다 보니 한 달에 40에서 8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게 되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돈도 좋지만 쌓여있던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꾸준히 할수록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고거래에서 중요한 건 많이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올리는 것이에요. 처음엔 물건을 팔아도 10명 중 9은 흥정만 하다가 끝나지만 한 명이 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진 찍는 법도 익숙해지고 어떤 문구를 써야 반응이 좋은지도 감이 오죠. 예를 들어 한두 번 사용한 깨끗한 제품이에요. 생활기스는 있지만 사용엔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솔직한 표현, 그게 신뢰예요.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은 꼭 소소한 기쁨에 써보세요. 좋은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손주 장난감 하나. 그럴 때 돈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순환이에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바뀝니다. 이건 팔면 좋겠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겠다. 이렇게 돈 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재판매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서 싸게 산 물건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파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하루에 한두 건씩 꾸준한 거래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벌기도 했어요. 중고 거래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필요 없고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겁지 않은 일, 사람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일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중고 거래는 그 점에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쁘게 쓰세요. 이런 한마디가 오가는 순간 돈보다 따뜻한 온기가 남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안 쓰는 물건을 꺼내보기. 둘째, 스마트폰으로 자연광 아래 사진 찍기.
셋째, 제품 이름, 사용기간, 상태를 솔직히 적기. 넷째, 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로 시작하기. 다섯째, 판매 완료 후엔 꼭 인사 남기기.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하면 감이 생기고 그 감이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일이에요. 집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고 그게 다시 누군가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합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면 처음엔 좋다가도 금세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 살아온 세월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공부나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경험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처럼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을 온라인 서점에 올릴 수 있죠. 한번 올려두면 누군가가 내 글을 읽을 때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퇴직 이후 가장 현실적인 부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를 누가 읽겠어요? 글을 잘 써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멋진 문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온 이야기, 진짜 느낀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젊은 세대가 알려주는 정보보다 삶이 녹아있는 조언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 후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아이를 키우며 배운 인내, 남편과 갈등을 극복한 부부의 대화법, 부모님을 돌보며 깨달은 삶의 지혜.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가 쓴 책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건 꼭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전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62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그러다 손주가 할아버지, 옛날에 가게 하던 이야기 좀 써봐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1시간씩 가게를 하며 겪은 일들을 손으로 써내려갔어요. 손님과의 대화, 실패했던 날,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글이 모이자 손주가 도화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30의 가게를 하며 배운 5가지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매달 서너 권씩 팔립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전자책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처음 만들 때만 조금 수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책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건 일종의 자산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글의 구조를 잡아주고 문장을 다듬어주고 표지도 디자인해줍니다. 캔바나 노션 같은 무료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표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예쁜 형태로 꾸밀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자책을 만들 땐 이 순서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첫째, 주제를 정합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경험 한 가지. 둘째, 목차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5가지 배움, 3가지 후회, 4가지 행복. 셋째, 하루에 한 꼭지씩 씁니다.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말고 그날의 기억을 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넷째, 제목은 길게 짓지 말고 짧고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무료 전자책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글쓰기보다 인생 정리에 가깝다는 걸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듬는 시간, 그게 전자책의 진짜 보람입니다. 이 부업의 수익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울었어요. 그 말 한 줄이 힘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돈보다 따뜻한 기쁨이 밀려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5줄. 내가 겪은 일, 그날 느낀 점, 배운 교훈 한 가지. 그 5줄이 모이면 한 달 후엔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 쓰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쓰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꾸준히 나누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삶의 경험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바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줍니다. 오늘의 당신 이야기, 그게 바로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느려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부업의 출발점이에요. 요즘은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돌봄과 산책 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 소개나 구청 연결이 필요했지만 이젠 휴대전화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플에 등록하면 가까운 동네 일거리부터 시간 단위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반려동물 산책, 집안 정리 도우미 같은 일들이죠. 특히 반려동물 돌봄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강아지랑 산책만 해도 돈이 돼요? 네, 됩니다. 요즘은 산책 대행 서비스가 많아. 한번 나갔다 오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 2번이면 한 달에도 꽤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강아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에게 이런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 걷고 햇볕을 쬐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정이 생기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일이죠. 또 다른 예로 일주일에 2번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세요.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정도 일하고 소정의 용돈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아이를 돌본다기보다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체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 따뜻한 시선, 그리고 꾸준한 책임감. 그게 바로 시니어의 강점이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지치지만 우리 세대는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일거리엔 시니어 선호도가 높아요. 요즘은 지역마다 시니어 돌봄센터나 시간제 일거리 플랫폼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집 근처에서 가능한 일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약국 같이 가기, 이런 가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면 2~3시간 일하고 2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서 손주 봐주는 날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 체력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돈보다 큰 건 그 마음의 온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좋아요. 그 한마디가 이 일의 의미를 전부 설명해 줍니다. 돌봄과 산책 부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체력에 맞는 일부터 시작하기. 둘째, 시간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기. 셋째, 처음엔 수입이 작아도 포기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 일은 오래 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걷는 일이다.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이 되고 대화 한마디가 또 다른 하루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죠. 강아지가 나보다 부자야. 매일 일 시켜주잖아요.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건 그 자체로 행복이니까요. 이 일의 보람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고 세상과 이어지는 일. 그게 바로 돌봄과 산책 부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반려견이 당신의 새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부업의 시작이니까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이젠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새로운 수입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유튜브의 좋은 점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무료 사진 몇 장, 그리고 목소리 대신 AI 음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굴을 안 보여도 됩니다. 대신 진심을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은 화려한 영상보다 따뜻한 이야기를 더 오래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다가 손주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영상을 만들었어요. 밭에서 채소를 따는 장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시장 보러 가는 하루.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편씩 꾸준히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돈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게 제일 고맙습니다. 유튜브는 돈을 버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고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상 하나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영상 하나가 예상치 않게 퍼집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자주 말하는 주제를 정합니다. 건강, 인생, 가족, 음식, 여행. 그중 마음이 가는 걸 고르세요. 둘째, 대본은 짧게 대신 진심을 담아 적습니다. 셋째, 사진이나 영상은 무료 사이트에서 찾아 사용하세요. 예쁜 배경이나 따뜻한 이미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AI 음성이나 본인 목소리로 나긋하게 녹음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올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오래 보면 그만큼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시니어 채널은 오히려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죠.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편의 영상이 나를 세상과 이어주고 또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굴을 안 보여도 목소리를 안 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음성으로 대사를 넣고 무료 사진이나 배경음악으로 꾸미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영상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편, 5편, 10편을 올리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처음 조회수가 10번이던 영상이 한 달 뒤엔 1000번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수익화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죠. 그 순간은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지금 노후 생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직이라는 점이에요. 은퇴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을수록 콘텐츠가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나를 믿어주는 시청자들이 생겼거든요. 그 말이 이 부업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에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첫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평생의 부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업의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의욕이 넘치죠. 오늘은 꼭 해보자. 이번 달엔 돈을 벌어보자.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이 몰려오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거기서 생깁니다. 처음엔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꾸준함이 제일 어렵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시니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자리에 오래 버텨본 사람들이잖아요. 50년, 60년을 일하며 쌓은 인내가 있습니다.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그 인내를 돈이 아닌 나의 새로운 일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있는 돈이나 아껴 써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은 중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에 한두 개씩 물건을 팔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팔릴 때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이 부업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업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조금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 글을 쓰는 날엔 3줄이라도 적고 사진을 올리는 날엔 한 장이라도 올리고 산책을 하는 날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이젠 부업이 아니라 내 일상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처음엔 돈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된 거죠.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려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사람은 압니다. 결과는 느리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사람만이 두 번째 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 부업은 결국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끝까지 하는가, 중간에 멈추는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모레는 그것이 내 루틴이 됩니다. 오늘은 하기 싫다. 그럴 땐 딱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그게 바로 시니어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꾸준함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돈은 때때로 오락가락하지만 꾸준히 쌓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당신의 부업을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부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세대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세대도 바로 우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뭘 해볼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마음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걸음씩 내 삶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게 글이든 중고 판매든 산책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인생 이막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시작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봄날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손짓이 다시 일어서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